제 48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8장 봅시다. 구렁에 이런 뜻이죠. 구렁. 뭐 골목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골목이라고 보면 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선생님 나름대로 요거는 해석을 해주겠고요. 자, 어쨌거나 구렁에 말을 디네샤 말을 지나게 하시어 도적이 다 돌아가니 도적들이 다 돌아가니 반길로 팬들 반길 높이라고 한들 년기 디나리까 남들이 지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석벽에 돌벽 그러니까 이렇게 절벽 같은 게 있었겠죠. 그 절벽에 말을 올리샤 말을 올라가게 하셔서 도적들을 다 잡으니 현번 띄운달 현번 여러 번이죠. 여러 번 뛰게 한들 남이 오라니까 남들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요. 바로 금태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나라 태조가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요. 금나라 태조가 도적들로부터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말을 타고 막 달립니다. 금태조 막 달리는데 뒤에서 도적들이 막 쫓아오는 거야. 에? 근데 여기 절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구렁텅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걸 한 번에 말 타고서 넘어갑니다. 그럼 뭐야? 뒤에 쫓아오던 도적들은 득득득득득득 아이고 이거 뭐냐 해서 막 이렇게 굴러 떨어지고 그래서 막 화살 쏘고 그런데 태조 주인공 영웅적인 인물은 딱 폼 잡으면서 한번 힝 하고 뒤돌아보면서 이게 또 유유히 사라지겠죠. 이거 우리가 옛 영화들에 보면 서부 영화라든가 무슨 신화를 뭐 토대로 한 영화, 우리나라의 고전 작품들 이런 거 보면 이런 영웅적인 모습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금태조가 도적에게 쫓기다가 반길 높이라는 건 높은 높이가 아니잖아요. 사람 반 정도의 키밖에 안 되는 높이를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적들은 그것을 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성계 얘기입니다. 태조 이성계 우리나라의 고사죠. 여기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성계가 외놈들이 이 절벽 위에서 까불고 있는 거야. 까불고 있는 거야. 근데 이성계가 밑에서 이렇게 보고 아이 저 새끼들 저거 확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런데 주변에서 아우 힘드실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는 말을 타고 킹 하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착착착 쳐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석벽에 말을 올리셔서 그 도적들 외놈들을 다 잡으시니 여러 번 뛰게 한들 남들이 년기하고 같은 뜻이죠. 년기나 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죠. 여러 번 뛰게 한들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성계니까 가능했던 거지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해보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이성계 아저씨의 초인적인 용맹이죠. 아, 그렇다면요. 앞에는 주로 우리가 뭘 봤어요? 하늘의 뜻이다. 새로운 왕조가 건국된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다. 이 얘기를 주로 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뭘 보게 된 거야? 초인적 용맹, 즉 바로 요걸 보게 됩니다. 영웅서사시적 성격이 나타난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3장부터 109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과거 역사적인 행적들을 그려놓는다 그랬죠. 그 역사적인 행적들이 사람들을 돕고 구하고 초인적인 용맹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영서사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장 끝났고 53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53장. 사해를 평정하셔 네 바다를 평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해라는 것은 네 바다라는 것은 뭐 땅이 있으면 네 쪽이니까 전 방향이 되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 세상을 평정하셔서 길 위에 양식 걱정을 잊으니 누가 양식 걱정을 잊는 겁니까? 바로 백성들이 이런 얘기죠. 백성이 양식에 대한 걱정을 잊으니 먹고 사는 걱정을 잊으니 세외북적인들 이거 뭐예요? 세외북적 그냥 오랑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랑캐. 자, 오랑캐라 한들 아니오리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살고 태평성대를 이거 참 중국 얘기죠. 중국의 당나라 태종 얘기인데요. 당나라 태종이 너무나 그 나라를 잘 살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니까 주변에 있는 오랑캐들까지도 이민을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면 어떻게 돼요? 주변국으로 잘 사는 나라로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더군다나 옛날에는 뭐 국경이 있어서 비자 발급받고 뭐 이런 거 뭐 이민 오려면 얼마 내라 뭐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시험 봐라 이런 거 없었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였겠지 뭐. 넘어가서 정착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가 살기 힘들면 이렇게 옆 나라로 가게 되는 일들이 당시에 비일비재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태종은 너무나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오랑캐들까지도 와서 살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태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태조 얘기. 우리나라 태조 같은 경우에 사경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변을 개척하셔서 섬 안에 도장내리니 섬 안에 도적 걱정을 잊고 삽니다. 섬 안에 있는 도적 걱정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적의 침입이 없다 이런 얘기죠. 침입이 없다. 요의 남만인들 마찬가지 세북적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오랑캐가 되겠죠. 세북적하고 똑같죠. 사경사해 똑같죠. 개척하셔 평정하셔 똑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양식 이전이 도적 이전이 계속해서 대꾸 형태 이어지고 있고요. 요의 남만인들 오랑캐라고 한들 아니오리까? 자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태조가 너무나 정치를 잘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와서 살고 싶어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태조의 선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늘 뜻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행적, 사적들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인적인 용맹이라든가 선정을 베푼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장. 가람가재 작은을 강가에 잤는데 고요들이 많네요. 여기도 강가에 잤는데 잔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주둔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밀물이 사리로되 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겨. 그래서 주변에서 아이고 이러다 잠기겠시오. 그런데 좀만 있어봐 하다가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 누가? 원나라 승상 백안입니다. 원승상 백안.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외웠지만요. 요즘은 이런 거 절대 암기상 언어 영역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원나라 중국 고사다 우리 고사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냥 선생님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얘기를 해줄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알겠죠? 원나라 승상 백안이요. 강물가에 자고 있었는데 막 밀물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사흘 동안이나 지나고 나서 나거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때서야 잠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야? 하늘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죠. 섬 안에 자실지 누가? 이번엔 태조 이성계입니다. 위화도 해군 알죠? 위화도 해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화도에 가 있다가 섬 안에 이제 주둔하고 있다가 큰 비가 사흘씩이나 계속 주구장창 내리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니까 그때서야 잠기더라는 얘기예요. 회군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잠기더라. 이런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똑같은 구조, 똑같은 이야기죠.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다? 이성계를 하늘이 도왔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많이 얘기해요? 천우신조. 천 하늘이 돕고 신이 조력해준다 도와준다 이런 얘기죠. 하늘과 신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도와준다. 또한 뭐예요? 그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난리를 피할 수 있었다. 하늘이 도와서 그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1장 갑니다. 아버님 이발자발제. 자 아버님 이발자발제. 아버님 잔치를 해드립니다. 누가? 당나라 태종이 당나라 고조에 잔치를 해주고 있었어요. 고조에 잔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마님 그리신 눈물을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눈물을 좌우이 하자바 이거 뭘까요? 그렇죠. 참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참소라는 건 뭐예요? 모함한다라는 얘기죠. 참소하여 아버님 노하시니.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태종이 아버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니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임금님, 거기서는 임금이라고 하는 황제라고 얘기했겠지 뭐 지들이 웃긴 새끼들. 자 임금님 이 왕자께서 저희들을 못마땅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또 좀 머리 나쁜 아버지 왕이 뭐라 그래요? 아 이놈 새끼 나쁜 놈 새끼 좋은 잔치 때 왜 울고 지랄이야? 그래서 혼을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하시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눈물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눈물이 키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고사가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아버님 배잡하실 제 아버님을 배울 제 누가?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태종이 아버지인 이성계를 뵈러 갈 때
어떻게 뵈러 간 거냐면요.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묘 옆에다가 이제 뭐 움막 같은 거 이렇게 치고서 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을 뵈러 이제 어머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가 아버지를 뵈러 갈 때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까지 울었답니다. 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그리워하는 마음에. 자, 그래서 어머님 여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을 여의다란 얘기는 뭐예요? 잃었다란 얘기니까 돌아가신 어머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좌우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떻게 했어요? 일카라시니 일컬었다. 이건 뭡니까? 칭찬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칭찬. 무엇을 칭찬해 준 걸까요? 바로 그렇죠. 효심을 칭찬했다 이런 얘기예요. 효심. 자, 효심을 칭찬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다르죠. 그러지. 왕자가 어머니 생각해서 울었는데 중국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웃기는 새끼들이라서 뭐야 모함을 하게 되고 아버지한테 혼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니까 신하들이 함께 울어주고 임금님께서 임금인 아버지가 칭찬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님을 그리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고요. 그 눈물을 흘린 것이 바로 이 왕조의 임금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뭘 강조하고 있다? 효성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종의 효심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단순히 하늘의 뜻이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베풀었다. 그렇죠? 선정을 베풀었다. 초인적인 용맹함을 지닌 영웅적인 인물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효심을 지닌 인물이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쭉 하면서 새로운 왕조에 대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볼까요? 102장. 싫은 마음 없으셔대. 싫은 마음이 없으셨는데 이 집이 자리하시니 이 집에 자려고 했더니만 하늘이 마자말 미우시니 하늘이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102장의 얘기는 조나라에 재상 관고와 조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조나라에 관고와 조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암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관고와 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고조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고조가 어떤 그 백인이라는 곳에 가서 자려고 하다가 지명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얘를 뭐 살짝 이름을 바꾸면은 뭔가 위험한 공간이 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 여기서 안 잘래,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싫은 마음이 원래는 없어서 그곳에서 주무시려고 했는데, 자려 했는데 하늘이 마음을 바꿨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그곳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랬더니만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일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즉 하늘의 도움이죠. 하늘의 도움. 그 다음에 몸에 병이 없으셔대. 자, 요거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고사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박포와 방간이라는 인물이 또 있어요. 박포하고 뭐 꼭 알 필요는 없고요. 방간이라는 인물이 태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태종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마찬가지 죽이려고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래도 안 갈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니까 못 간 거지요. 그렇죠. 뭐 역사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몸에 병이 없으셨는데도 그 집에 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병을 내리셔서 못 가게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당연히 뭐겠어요? 중요한 구조는 하늘이 마음을 옮기셨다, 하늘이 병을 주셨다. 하늘이 중요한 거지, 하늘의 뜻이 중요한 거야. 하늘이 도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태종은 하늘의 도움으로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겠죠? 자, 그 다음 110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조,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늘이 도왔으니까 마찬가지 앞에 거하고 마찬가지로 사자성어로 하면 천우신조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하늘이 신이 도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110장. 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109장까지의 내용은 사적이었고, 그 다음에 110장부터 125장까지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110장부터 이제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데, 여기 다른 이름으로요, 물망장 혹은 무망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망장. 자, 왜 그러냐면 말이죠. 물망초 알죠? 물망초의
꽃말이 뭐래요? 나를 잊지 마세요. 그죠? 즉 망 잊다 물 뭐뭐 하지 마라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오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망도 마찬가지죠. 금지의 무자를 써서 똑같은 의미예요. 잊지 마시오장. 즉 잊지 말라는 경계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쭉 110장부터 124장까지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무망장 물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보조적인 이름이니까 뭐 반드시 외워야 할 것은 또 역시 아니고요. 뭐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2장 같은 경우에는 뿌리 깊은 나무 그래서 근심장이라는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데 요거 시험에 나오겠어요. 요거 다른 이름이 뭘까요? 근심장, 무망장 이렇게 나올 리는 당연히 없고요. 그건 참고 사항으로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무망장 이제 교훈적인 내용들 들어갑니다. 사조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있을 때 사조면 네 번째 할아버지니까 위로 올라가면 목조까지 올라가죠. 목조 할아버지가 편안히 못 계셔. 편안히 계시지 못하고 현고들 올마시며 몇 곳을 옮겨 다니셨더냐.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어떤 기틀을 마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막 여기 가면 이 사람들이 괴롭히고 저기 가면 저 사람들이 괴롭히고 워낙에 덕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모이긴 하지만 쫓겨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곳을 옮겨 다니셨겠습니까? 몇 칸짜리 집에 사라실이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요. 집이 좋고 안 좋고는 칸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평수, 지역 뭐 이런 거, 뭐 아파트의 네임, 뭐 고급 빌라냐 이런 거 가지고 보지만 예전에는 몇 칸이냐. 지금은 기껏해야 뭐 많아봤자 5개,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3개, 4개 정도의 방을 가지고 있는 집들일 텐데 옛날에는 뭐 궁궐하면 저 부잣집 하면 99칸짜리 대궐 같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임금 이상이 돼야만 그러니까 왕이어야만 100칸 이상을 차지할 수 있고 그 이하의 최고 부자는 99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칸짜리 집에 살았겠습니까? 물었는데 결국 뭐예요? 아주 후진돼서 살았다. 안 좋은 곳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우리가 고전 작품들 보면 몇 칸, 2칸, 1칸 이렇게 나오잖아. 가난한 살림을 얘기할 때. 즉 목조는 편안히 계시지 못하고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좁은 집에서 사셨을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고생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생하셨다. 그 고생을 왜 하신 거야? 그렇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고생이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구중에 들으샤 구중궁궐에 드셔서 태평을 누리실 제 누가 이 태평을 누리는 구중궁궐에 들어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후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정권을 이어받을 임금님들 구중궁궐에 사시면서 태평을 누리시고 계신데 이 뜻을 이와 같은 뜻을 잊지 말아셔셔. 이 뜻을 잊지 마세요. 이 뜻이란 건 결국 무슨 뜻이야? 앞에 나와 있는 사조의 뜻, 조상의 뜻이죠. 어떤 뜻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고생을 하면서 무엇을 기틀을 마련했다, 덕을 쌓았다 그랬죠. 이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의 그 선대 왕들이 고생했다라는 그 뜻을 잊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왕업의 뜻, 알겠지? 왕업의 뜻, 덕을 쌓은 그 뜻. 요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선왕의 노력과 고생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오로 끝나기 때문에 무망장, 물망장이라고 얘기하고 교훈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25장, 대망의 125장. 그래서 전체 1장부터 125장까지 딱 놓고 보면 2장하고 125장 두 개의 장이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가장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번에 뭐 안민가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었던 구절입니다. 자, 보세요. 자, 천세우위 미리 정하신 천세우위. 천세라는 것은 천세대니까 수없이 긴 시간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희라는 것은 이거 뭐예요? 위라는 뜻이죠. 즉 공간의 개념입니다. 공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공간 개념으로 쓰이지 않고 어떤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전해라고 쓰이고 있죠. 전. 그렇지. 즉 시간의 개념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옮겨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환되어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위라는 것은 뭐라고? 위라는 공간 개념인데 전이라고 시간 개념으로 바뀌어 쓰이고 있다. 자, 오랜 시간 전에 미리 정해진 한수북 한강 북쪽 지금의 강북 한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한양에 누인 개국하샤 인을 쌓아서 인을 누적해서 쌓아서 개국 나라를 여시어 인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복년이 갓없으시니 자 여기서 복년 자 점을 통해서 얻은 횟수입니다.
자, 횟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조를 새로 건국하고서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들인 다음에 점을 치라 그러는 거야. 야, 이 조선 왕조가 몇 년이나 갈 것 같으냐? 그러면 이 새끼가 하다가 오호 임금님, 이 나라는 천년 만년 갈 것으로 보이옵니다. 점괘가 그러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점괘에 의해 나온 횟수, 점쳐진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뭐 배경을 없애버리고 복년을 얘기하면 그 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왕조의 운수가 끝없이 이어지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두 구절. 자, 오랜 시간 전에 이미 정해진 한양에다가 그 인을 쌓아서 선대 왕들이 나라를 여셨으니 그 나라의 운명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이해됐죠?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성신이 니자샤도 그랬습니다. 성신은 성자신손의 준말인데요. 이것도 뭐 암기사하니까 꼭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보시면 돼요. 후대 임금, 후대 왕들이 니자샤도 뭘 이어 이 왕권을 이으셔도 경천근민하샤샤의 자 핵심적인 구절 나왔습니다. 경천근민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 그랬죠.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즉 하늘의 뜻에 따른다는 얘기죠. 근민 뭐야? 백성에게 부지런한다. 이건 뭐야? 백성을 잘 보살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천과 근민이 사실은 아주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경천하여 근민하자 이런 얘기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하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애민정신, 민본주의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하고 연결될 수 있다? 앞에서 공부한 안민가나 아니면 뒤에서 공부할 관딩별곡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누차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경천근민하셔서 더욱 굳으시리다. 무엇이 더욱 굳어질까요? 그렇죠. 그 복년이 끝없는 복년이 더욱더 굳어질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할 얘기 끝난 거예요. 그렇죠. 두 구절입니다. 이 문장이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지만 길게 보면 두 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 대꾸를 이루고 있다. 명확한 대꾸는 아니지만 이전하고 대꾸는 아니지만 좌우간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전의 두 개 구절의 구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한 구절이 더 붙었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파격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격장.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물론 앞에서 본 무망장도 중국의 고사와 우리 고사를 완벽한 대꾸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걔도 파격의 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도 중국의 고사, 우리 고사를 대꾸로 이루고 있지 않고 행이 더 길기 때문에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격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닝금아 닝금님들, 요 닝금 누군지 알죠? 후대 임금들 바로 성신들이 되겠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낙슈의 잔행가이셔 하나벨 믿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또 고사입니다. 하나라에 우왕이라는 자가 있어서 태평성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손자인 태강왕이 할아버지가 태평성대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쭉쭉쭉쭉 이어받아 가지고 너무나 평안하니까 딴 생각하는 거야. 사냥 가가지고 100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애들이 구대타를 일으켜 가지고 태강왕이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낙수의 산행가이셔. 산행이라는 것은 사냥을 얘기합니다. 낙수로 사냥을 가서 실제 간 사람은 태광왕. 하나빌 믿으니까 할아버지를 믿고 계실 겁니까? 중국의 고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타산지석입니다. 타산지석. 중국의 고사를 교훈 삼아주세요. 사소한 일이더라도 남의 것을 귀감으로 삼아 교훈으로 삼아주길 바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임금님 반드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태광왕처럼 할아버지가 태평성대 만든 것만 믿고 딴짓거리 하고 있으셔선 절대 안 됩니다. 이 왕조는 천년 전에 미리 정해진 곳에 인을 쌓아서 만들어진 왕조로서 점을 쳐봐도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질 그런 왕조예요. 그러니까 후대 임금들이 이 왕권을 이어받으셔도 백성들 잘 보살피시는 것만 잘하면 끝끝내 이어져 나갈 그럴 왕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중국의 그런 한심한 왕을 본받아선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죠.
자, 그래서 125장은요. 일단은 이야기거리가 많기 때문에 문제로 잘 나올 수 있고 경천근민이 핵심이다라는 거. 요거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핵심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천근민. 그리고 타산지석도 사자성어로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경천근민과 타산지석 중에 중요한 것은 당연히 경천근민입니다. 요 부분은 뭐예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부연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얘가 없어도 할 얘기는 이미 다 한 거예요. 핵심적인 얘기는 여기서 이미 끝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자, 고사를 교훈 삼아서 경천근민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의 장을 쭉 살펴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자어들이 있고 고사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내막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짤막짤막하고 그냥 한 장마다 중요한 얘기들만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마무리.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다 살펴봤고요. 3장부터 109장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영웅적인 측면 아니면 선정을 베푼 것 등등 여러 가지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10장부터 125장까지 해서는 125장하고 110장만 딱 떼놓고 보고 어떻게 교훈을 주고 있는지 파격의 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왕권의 정당성을 어떻게 얻고 있는지, 그 다음에 후왕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고유어를 많이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뜻, 중국의 고사와 일치라는 이 대꾸의 구조, 그렇죠. 그 다음 하늘의 뜻이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